근데 장기 임대 3개월 이상 임대가 안 되고 월세로 먼저 나가면 그건 못 준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내심 그러겠지. 제발 월세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지. 대책 발표될 때마다 언급되는 그 숫자에 관련된 오류가 이번에도 크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책에 보면요. 공실인 공공임대를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실인 공공임대가 좀 숫자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부가 공공임대 공실 4,900가구 서울 기준입니다. 을 활용해서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전세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집계한 서울 시내 3개월 이상 공공임대 공실은 지난 10월 기준 총 4,936가구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 4,000여 가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 SH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현행 기준에 따라서 공급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조목조목 짚으셨는데요.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입니다. 연간 발생한 공실을 채우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예비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공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1,004가구 모집에 11,617명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11.6대 1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임대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험이 있어서 내년으로 입주자 모집을 연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2021년도 1차 국민임대 모집 공고가 날 예정인데요. 최근 SH공사가 진행한 2020년 2차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세형 임대로 다시 얘기하면 공실인 공공임대, 다시 얘기하면 공실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전세형 임대로 전환 가능한 물량은 다가구 매입해서 임대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전세형 공공임대 8,900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임대 공실 활용 물량이지만 이 계획은 반쪽짜리 대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 물량을 숫자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 정도 늘어나면 나한테도 혜택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으나 결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남는 거를 전세로 하겠다는 건데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금방 드러날 숫자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왜 공급 물량 공급하겠다는데 실효성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즉 전세 대책이니까 이게 보세요. 이 전세 임대 아파트를 전세로 공급하는 거,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대책인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SH고 LH고 공기관이 돈이 엄청 많아야 돼. 그렇죠. 엄청 많아야 전세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세를 계속 준다는 얘기는 LH나 SH가 자산도 엄청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채 많은 회사인데. 엄청나게 많죠, 부채. 제가 박원순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이랑 전 시장님이랑 선거할 때 그 당시에 이 토론 자료를 보면서 되게 분노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짜증이 났거든요. 그 당시에 얘기가 뭐였냐면 서울시가 부채가 많다. 빚덩이 서울시를 만들어 놓은 걸로 공격을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서울시의 부채가 많은 건 SH공사의 부채가 많아서인데 SH공사가 부채가 많은 건 마곡지구 땅 매입하느라 그 보상비를 줬어야 늘어났지만 그 땅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땅 택지들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다 그게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빚이 아니라 사실은 자산이 늘어나면서 빚이 잠시 늘었던 거고 이 땅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빚이 줄어들 거다.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소리냐 계속 서울시를 빚덩이 저걸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야, 저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 그 토론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SH공사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땅을 계속 자산을 많이 깔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 결국 뭐냐면 이렇게 주택이라고 하는 자산을 많이 깔고 있다라고 하면 월세를 받아서 적어도 유지하거나 관리하거나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전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전세도 낮게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깔아주잖아요. 이 사업을 SH공사에서 했어요. 그게 SHIFT,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업을 오세훈 시장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지금 이제 안 해. 기존의 중대형 평을 시프트, 2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뭐 임대료 상한 제한이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전세 주택 해가지고 엄청 홍보하고 2000년대 후반부터 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장기전세 주택으로 했던 집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지만 나가면 그 집은 다시 장기전세를 안 넣고. 그렇죠. 지금 그냥 월세로 놓거나 다른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이 공사 입장에서는. 결국 계속 이걸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세주택을 공공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빚잔치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빚잔치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대책이라고 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급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일단 한시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액션을 취해야 될 때니까 지금 안 나가. 원래 우리가 월세 받으려고 했던 집인데 전세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전세를 좀 놔줄게. 뭐 요만큼은 우리가 좀 손에 까고 가야지. 이거 그냥 내세운 거야. 근데 여기 지금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장기 임대 3개월 이상 임대가 안 되고 월세로 먼저 나가면 그건 못 준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내심 그러겠지. 제발 월세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지. 그러면 너무한다. 일단 전세로 생색은 내놨고 3개월 이상 어쩌죠. 3개월 이상 전 안 비어 있었네. 월세로 차버렸네. 그래서 못 주겠네. 그러니까 그냥 좀 다급해서 내놓은 방안이고, 그리고 이 물량들이 얼마나 쓸모 있는 물량이냐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이 물량, 이 공공임대나 이런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 집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되게 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들이 작잖아요. 중형, 소위 말하는 20평대도 잘 없잖아요. 30평대 이런 거 당연히 없고. 그래서 물량들이 아무튼 하겠다는 그러니까 의미는 있어.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의 말 그대로 몇 억씩 튀어 올라가는 이런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대책이냐. 그냥 숫자는 몇천 가구 뭐 이렇게 있지만 실제 그래서 내가 그거 그래요? 그럼 몇천 가구 전세가 나와요? 가서 볼까 하면 가서 살 수 있는 집은 아니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서 대책 맞아요. 이렇게 고개를 잘래잘래 저을 수요자분들이 있을 것이다.